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이 아파트에 산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몇 개월 전 한창 더웠던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놀라서 아직도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요. 여러분께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어요.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마트에서 산 배추며 무며 손주들 줄 과자며 이것저것 잔뜩 사들고 왔죠. 날이 더워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공동현관 비밀번호 패드 앞에 8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멍하니 서 계셨어요. 저보다 한 10년에서 15년은 더 많아 보이셨죠. 우리 아파트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분명 여기가 맞는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영 불안해 보였거든요. 혹시 치매 있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할아버지 어디 찾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딸네 집에 왔는데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요. 딸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멋쩍게 웃었어요.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깔끔한 반팔 셔츠에 운동화. 딱히 이상해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그저 나이 드신 분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죠. 같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난처해 보였거든요. 더운 날씨에 밖에 계속 서 계시는 것도 안쓰러웠고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친절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혹시 내가 저 나이 되면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한쪽에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찰칵 공동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함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와서 좋았죠.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할아버지는 제 옆에 서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10층, 9층, 8층. 저는 할아버지를 슬쩍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들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7층, 6층, 5층. 저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층, 3층, 2층, 1층.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았죠. 저는 6층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여기 비밀번호가 있긴 한데 딸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할아버지가 내민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면에는 잠금도 풀려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메인 화면만 보였습니다. 시계랑 날짜만 떠 있었죠. 할아버지, 잠금을 먼저 풀어야 전화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 6층 눌러야 해서요. 제가 말하며 다시 버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제 앞을 막았어요. 이번엔 완전히 버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주머니. 급한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제가 6층 눌러야 하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키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버튼을 눌렀어요. 지하 버튼이었습니다. 아무 망설임도 없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지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지하를 누르세요? 딸네 집에 간다면서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불안하고 착해 보이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황급히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었거든요. 빨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보다 빨랐습니다. 문 닫힘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손으로 막으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어요. 할아버지, 제발요. 저 내려야 해요. 문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문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못하게요. 할아버지는 짜증난 표정으로 계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울 것 같았어요. 우리 아파트 지하는 주차장이에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죠. 왜 지하로 가려는 거죠? 딸네 집은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확 열었어요. 택배기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택배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죠. 택배기사는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 같았어요. 택배기사가 급하게 손을 집어넣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을 봤어요. 저는 문 사이에 장바구니를 끼워 넣은 채로 울상이 돼 있었고 할아버지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버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택배기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봤습니다. 그 순간 택배기사 얼굴이 굳었어요. 택배기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절박하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빨리 내리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택배기사 말을 따랐어요. 장바구니를 질질 끌면서 급하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문이 다시 닫히려고 했지만 택배기사가 버튼을 눌러 열어뒀습니다. 저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택배기사가 할아버지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저 아시죠? 다른 아파트에서 만났잖아요. 택배기사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뭘 아는데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3달 전쯤 옆 동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요. 그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택배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막았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경찰? 왜 경찰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속여서 지하로 데려갔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하로 데려간다고요? 그럼 저도? 택배기사는 한 손으로 할아버지를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게 있어요.
구로구 땡땡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인데요. 납치 미수범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난 그냥 딸네 집에 온 건데. 이 사람이 날 범인으로 몰고 있어.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딸한테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요. 택배기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럼 딸 이름이라도 말해 보세요. 몇 층에 사는지도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딸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택배기사가 안 왔다면 저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랑 단둘이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택배기사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석 달 전에 옆 동네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택배짐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랑 이 사람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택배기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머니 팔을 잡고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서 할머니를 놓고 도망갔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딸네 집 찾는다고 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하로 끌고 간 거래요. 그때 바로 경찰 신고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왔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할머니를 차에 태운 건 아니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라서요. 그냥 훈방 조치로 끝났죠. 제가 다 억울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택배기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수법이잖아요. 딸네 집 찾는다고 속이고 지하 버튼 누르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택배기사가 그때 그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오늘 택배기사가 기억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택배기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 달 전 사건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전부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겪은 걸 말했어요.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석 달 전 납치 미수 사건 관련자네요. 그때 훈방 조치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르신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조사 받으셔야 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내려가진 않았고 할머니를 해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애매해요. 뭐라고요? 택배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할머니를 속여서 지하로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증거 아니에요. 물론 의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수에 그쳤고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조사 후 훈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그 사람은 또 풀려난다고요? 경찰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로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택배기사는 제 옆에 서서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할머니, 물 좀 드실래요? 제가 편의점 가서 사올게요. 택배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택배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제때 제가 봐서 다행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때 그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 저도 못 도와주셨을 거예요. 선생님은 2명이나 구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잖아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자기 일 아니면 모른 척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할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시거든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배기사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지나친 거예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들여다본 건데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다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손주들 주려고 산 과자 봉지였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과자를 내밀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안 받으시면 제가 더 마음 아파요. 제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어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택배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를 다시 한번 봤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라도 제대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택배기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김민수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택배 일하고 있어요. 자주 볼 거예요. 김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앞으로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조심할게요.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오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친절한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할머니처럼 착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평생 남 도와주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할머니. 다만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급한 상황이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직접 나서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민수 씨는 시계를 봤어요.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배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서요. 네, 가세요. 일 바쁘실 텐데 붙잡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늘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민수 씨가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엘리베이터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순간 주춤했습니다. 아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6층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김민수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띵. 6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어요. 집이 코앞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완전히 풀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어서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야.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함부로 도와주지 않게 됐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게요. 하지만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김민수 씨를 볼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고맙다고 말해요. 김민수 씨는 쑥스러워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친절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친절이 때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슬프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박순자 씨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죠.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독이 될 뻔했어요. 만약 그날 택배기사 김민수 씨가 없었다면 순자 씨는 지금 어디 계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동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노인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실 수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나이 드신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함부로 들어주지 말라고요.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연락하라고 알려주라고요.
세상엔 김민수 씨 같은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